저 자신도 제가 이렇게 노트를 써서 손절에 대해서 나름대로 메모를 하고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뭐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붙여놓고 제가 쓴 겁니다. 소리쳐 오늘 하루만은 큰 손해 보더라도 반패되기 치자. 그거 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다 이 손절을 잘하려고 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를 망치는 나의 가장 큰 약점, 그것이 무엇인가? 그는 손절매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제 책에도 쓰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손절매 하는 것이 어려운가? 그것도 살펴보고, 어떻게 해서 나의 가장 큰 약점인 손절매 못하는 것을 나의 최대 강점인 손절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한테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손절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 최대 손절액이 2019년 2월에 5억 4천만 원,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도 2020년 3월 19일 하루만 해도 2억 4,400, 또 합계 3억 5,600만 원을 손절하고 누적 손절액이 무려 11억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아픈 상처죠. 그래도 아직 손절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손절은 개인 투자자들의 영원한 숙제이자 난제인 것 같습니다. 이 손절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 분야의 책에 대해서, 책이라고 쓴 책은 다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투자의 핵심 부분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가 몇 번을 읽은 책인데, 이 원형 지정이라고 지금은 절판이 됐습니다. 이게 1권, 2권, 3권이 있는데 제가 이거 몇 번을 읽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책의 1장, 이분도 저랑 비슷해요. 실패 후 남겨진 단돈 430만 원으로 파생 시장에서 빚진 50억을 단기간에 모두 갚고 큰 부를 잃은 현물 매매 절대 강자의 이야기. 그래갖고 원형지정이죠. 황호철이라는 분인데 책을 3권이나 쓰고 아주 명저를 남기셨습니다. 근데 이분 책에도 보면은 첫 번째 장이 바로 손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1장 주식 투자의 기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손절매, 첫 번째가 손절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책은 손절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번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중요한 손절매에 대해서 부분을, 중요한 거를 몇 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매의 의미의 필요성 이렇게 돼서 썼는데, 손절매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유한 주식이 매수 시점에서의 나의 판단, 결정과 행위와는 다르게 지금에 와서 하락한다고 예상하여 자신의 기존 판단과 결정을 뒤집는 정반대의 행위를 실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절은 인간이기를 포기해야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본전 추구 심리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손절을 잘하나? 결국은 나를 버리면 된다. 이 말은 무지무지하게 쉬운데, 이게 세상살이가 어떻게 그렇게 쉽지 않죠. 어떻게 나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시장이 너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썼는데, 이분이 분석하신 걸 보면 결국은 손절매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것은 성격상의 문제다. 유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대의 심리 때문에 내가 팔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머뭇거리다가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적어 있고, 또 손절매의 중요한 원칙으로는 손절매의 목표는 한 자릿수 이내여야 한다, 이렇게 또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 중에 한 가지를 보면,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손절의 실천이 주식 투자의 성표를 저하한다. 그래서 손절을 잘해야 결국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페이지를 또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서는 손절 폭을 정해야 할 때 고려할 사항 그래갖고 그 여러 가지 또 손절은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그리고 추세, 비추세에 따라 폭을 달리해야 된다. 또 손절은 현금, 미수, 신용 매수에 따라 그 폭을 달리해야 된다. 손절은 단타 매매, 수익, 중장기, 장기 투자에 따라 그 폭을 달리해야 된다. 또 손절은 개인의 감정과 성격에 따라 그 폭을 달리해야 된다. 결국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손절을 못하면 주식할 자격이 없다. 주식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 책에서 써놨습니다. 아울러 또 제가 이렇게 명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살펴보면 거기에도 손절에 관한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그 규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손절 이 기술이야말로 파장판에서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경우가 많다. 그때 손절만 하고 나왔더라도 하는 말이 가장 주식시장이나 파장판에서 많이 듣는 얘기다. 그때 손절만 하고 나왔더라도 내가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그 손절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생명 연장의 기술이다. 그 미륵군이 놓아둔 덫에 걸린 산짐승들이 자신의 발을 올가매고 있는 올가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느끼면 자신의 이빨로 발을 물어 뜯고서 발을 절단하고 올가미를 빠져나간다. 또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외국의 어느 암벽 등반 가도 홀로 암벽 등반에 나섰다가 바위 틈에 팔이 끼어서 꼼짝할 수가 없게 되지만 칼로 자신의 팔을 절단하고 빠져나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야 생명 연장의 기술로서 생명 연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하면서 생명 연장의 기술이다. 손절을 제대로 못하면 그 주식 투자할 자격마저도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책에 써 있고 모든 책에 다 써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이렇게 노트를 써서 손절에 대해서 나름대로 메모를 하고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여기 뭐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손절매와의 싸움이다. 나 자신을 알라. 주식 투자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구도의 과정이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나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남과 시장을 이길 수 있겠는가. 나를 모르는 채 적을 파악하는 노력으로 평생 허비를 하는 것이 개미의 일상이다. 나를 아는 것이 주식 투자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진입과 퇴장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수익의 확정과 손절매의 자유로움을 획득하여 시장에 농락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손절매와의 싸움이다. 또 빨리 손절하지 않으면 제가 그때 좀 땅이 있었는데 내 땅 다 뺏기게 된다. 결국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64%의 손절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64%의 대형 사고, 대형 손실이 발생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손절을 빨리 안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손절을 하게 된다. 쫓기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손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도 제가 뭐 여기 책에다 노트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손절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손절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뭐 중요한 사항을 보여드리면 한참 넘어가서 제가 또 여기 보면 손절의 달인이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손절의 달인. 5일선에서 일단 팔고 다시 산다. 나는 항상 언제나 손절 금액 이상으로 바로 벌 수 있다. 이러면서 손절을 그냥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손절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 결과 최악의 상황 대형 사고를 당했다. 손절에 대한 심리다짐도 무수히 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 모든 방법을 다 실패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끝장이다. 희망이 없다. 그야말로 그리고 뭐 마지막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 매일 20%씩 손절을 하자. 주식이 한꺼번에 반토막 나는 거가 아니니까 매일 번 돈의 50%는 그냥 손절로 하는데 쓰자.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뒷장에도 손절을 두려워 말라. 손절한 돈이 저절로 번다. 매일 2시 30분에 마이너스 4% 이상인 종목들은 20%씩 손절한다. 이것만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면서 아주 손절을 하려고 그야말로 애를 썼는데 제가 오죽하면 여기 보시죠 여러분. 손절 오늘 하루만은 묻지도 따지지도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반패대기 치자. 손절한 거는 일단 반패대기 치고 보자. 뭐 이런 것도 썼습니다. 여기 또 뒤에 보면 또 그 모니터 앞에 붙여놓고 제가 쓴 겁니다. 소리쳐
오늘 하루만은 큰 손해 보더라도 반패대기 치자. 그거 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다 이 손절을 잘하려고 쓴 겁니다. 손절을 잘하려고 바로 손절, 여기도 바로 손절, 빠른 손절, 여기 보시죠? 빠른 손절. 오늘 하루만은 그냥 빠른 손절을 하자.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것도 하고 이 스티커도 모니터에 붙여서 아니야 그럼 무조건 팔자. 오늘의 연속 목표는 돈 버는 게 아니고 손절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숱하게 한두 장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남은 게 이렇지. 이런 거 수십 장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손절을 하는데 제가 11억이나 손절을 하고 나서도 손절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손절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해봤다. 증권책에 나오는 모든 방법 다 해봤다. 내 기준을 만들어서 또 해봤다. 모두 실패했다. 그야말로 성격이 유유부단하고 타이밍도 놓쳤고 또 속마음은 손절하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제대로 못했다. 작은 손실이 아까워서 손절매로 미루다가 아까 보셨죠? 마이너스 64%의 손절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모든 증권책에서 손절을 강조하고 또 증권 전문가들이 손절을 강조했는데 손절을 못하면 그야말로 그 주식 투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고 저 자신도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방법, 수단, 심리, 결심, 해도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무려 손절을 11억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이 자유롭지 않은 거죠. 제 성격 탓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제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망할 거냐, 주저앉을 거냐.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던 어떤 날 갑자기, 그래, 손절을 못하면, 손절을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못하면, 그러면 손절을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방법을 연구해보자. 손절을 못하면 처음부터 손절 안 하는 종목, 이런 걸 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발상에 대해 전환을 해보자. 모든 책, 모든 전문가, 그리고 나 자신도 손절이 그렇게 중요한 걸 아는데, 그래, 완전 180도로 바꿔서 이제는 손절을 안 하는 거에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발상의 대전을 한 거죠. 180도 틀리게 한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것은 이 달걀 있지 않습니까? 달걀이 보시면, 그 콜럼버스 달걀이라고 그러죠? 이 달걀 보시면 여러분 이걸 세운다. 그 콜럼버스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기를 했습니다. 이 달걀을 어떻게 세울까? 암만 세우려고 해도 안 세워집니다. 이 달걀이 여러분들. 100번으로 세워도 안 세웁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서 이거는 계란을 안 깨려고 그러니까는 못 세우는 거지. 만약에 여기다가 살짝, 계란을 다 깨는 것도 아닙니다. 살짝만 깨면 이 계란은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행한 콜럼버스가 나는 세울 수 있다. 어떻게? 그걸 살짝 이렇게 치는 겁니다. 섰죠, 여러분? 달걀이 섰습니다. 그렇다고 달걀이 왕창 다 깨진 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이거를 깨냐 안 하냐가 아니고 달걀을 어떻게 세울 거냐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도 손절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못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그러면 손절을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전에 없던 그런 거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게 될 거냐. 그렇게 고민과 고민을 몇 달을 하던 중에 신의 선물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바로 제가 전에 크게 손해를 보고 손절한 성신양해라는 그 종목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종목이 제가 그렇게 큰 손해를 보고 손절을 했는데 제가 전에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딱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 제가 바로 그 순간 무릎을 딱 치고 그래, 바로 이거다.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는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과거에 거래한 모든 종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10% 떨어졌다 하락하고 다시 오고, 어떤 종목은 20%, 어떤 종목은 무려 반토막 이상 났다가, 또 어떤 종목은 바로 일주일 만에 돌아오고, 어떤 종목은 한 달, 어떤 종목은 6개월, 어떤 종목은 1년 이상 이렇게 다 틀리지만 돌아온다
순환의 원리를 제가 깨우친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주식의 움직임을 제가 관찰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은 매수만 잘하면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돌아오는 시간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물론 안 돌아오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진 종목들이 원위치로 돌아오고 또 빨리 돌아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구해본 결과 세력이 큰 돈을 넣은 종목들이 99% 이상이 살아서 돌아오더라. 단지 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발견하고 제 책에 또 쓴 단 하나의 매수 원칙, 물려도 살아나올 수 있는 종목만 매수한다. 그리고 제 좌우명 중에 하나인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죽도록 기다려라, 이러면 반드시 들어온다.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되고 실증해서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절의 그 원칙도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수많은 걸 다 실패했지만 무손절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 세력이 이탈할 때만 손절한다, 이런 원칙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대성공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 요인을 나름대로 보면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랬던 것이 성공의 한 요인이고, 또한 제가 보여드렸듯이 콜럼버스의 달걀 발상을 대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약점을 절대로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노력으로 데이터와 통계를 작성을 해서 만들어서 확률을 구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승률을 구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의 최대 약점인 손절 잘 못하는 거를 저의 최대 강점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김종수가 여기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잘 명심하셔서 이 발상의 대전환, 그리고 자기 최대 약점을 오히려 자기 최대 강점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은 반드시 주식 투자에 성공할 거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모강 김종수였습니다.